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법적으로 노인은 몇 살부터일까요? 만 65세입니다. 이 나이보다 많으면 교통비와 연금 같은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나이를 높이자고 나섰습니다. 정부 부담을 줄이는 게 더 급한 문제일까요? 당장 돌아오는 복지도 줄어들 텐데 말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곧 발표합니다. 통폐합 되는 곳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기사가 몇 번 좀 나온 적이 있고요.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회적인 민영화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 발표 직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어스 김치 톡톡.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오늘은 블랙홀이 나타났고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장이었다. 한마디로 블랙홀이요?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알고 계셨고 어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종목이죠.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합병이 있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그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시장 초반에는 더 심했고요. 두 종목 합산한 거래 대금이 무려 1조 5천억을 상회하는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거래소 총 거래 대금이 7조 8천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두 종목에 그런데요? 집중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예. 이 종목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다른 종목군들은 좀 수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가에서도 수혜가 되면서 다른 대형 종목들은 상당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포함된 섬유의복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고 다른 대부분의 업종은 좀 부진한 가운데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36포인트, 전일 대비 1.68% 하락하면서 2107.50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도 이런 흐름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9.47포인트, 1.34% 하락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을 기록하면서 700이 깨지는 699.1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블랙홀에 빠진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한간에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맞습니다. 예. 전일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 시장도 하락했고 유럽 시장도 흔들렸던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그러는데요. 인상이죠. 네네. 예. 아마 9월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9월 달에 미국의 예.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가시가 될수록 그리고 다가갈수록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오늘 시장의 하락 부분은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렇게 두 종목 쪽으로 매기를 뺏긴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삼성그룹주가 혹시 독주하게 된 경우,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들이 독주하게 될 경우에는 좀 다른 대형 주식들이 좀 소외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 계속 코스닥 시장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는 가격 부담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은 사람한테 뺨 때린 격으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 하락폭이 좀 거칠게 크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이 삼성그룹주 말고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이나 업종은 없었나요? 네, 오늘 그나마 업종이 거의 대부분 하락했습니다만 소폭 상승하는 업종들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게임주 기업들이 일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최근에 시장 상승이 대형주 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중소형주 쪽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첫 번째는 화장품 관련 주식들이 시장을 이끌었고 다음으로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렇게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만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이 생길 경우에는 시장이 반등할 때 그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그 게임 주식들이 좀 움직였다라는 것은 향후에 주도 조건들로 이들이 좀 등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대목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남은 흐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걸로 보시나요? 네, 일단 그 미국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는 좀 거친 조정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사전에 이렇게 한 번씩 얘기가 나와서 충격받는 것은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면은 회복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금리 인상 전에 이러한 네. 충격들을 계속 많이 받게 되면 실제로 금리 인상할 때는 충격을 좀 덜할 걸로 보여지고 예.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완화되는 그런 흐름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또 론스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스타타워 매각했던 것 때문에 냈던 세금 일부 돌려받게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고등법원 2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1심에서는 세금 과세가 다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었는데 예. 2심에서는 일부 승소, 그러니까 거꾸로 일부는 론스타에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스타타워라고 해서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죠. 빌딩인데요. 예. 네네. 이 빌딩을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세워서 인수를 했다가 2001년에 인수를 했다가 2004년에 이를 매각을 하면서 2,500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예. 벨기에하고 한국은 이 조세 협정을 맺고 있어서 세금을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데 세무 당국은 페이퍼 컴퍼니인 스타홀딩스가 아니고 론스타가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며 네. 론스타의 세금을 1,000억 원을 매겼던 거죠. 그러면은 1,000억 원 중에서 얼마를 돌려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1,040억 원 중에 가산세 392억 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392억 원은 잘못 과세된 것이니 이는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산세만. 법리 논쟁이어서 예. 조금 내용 복잡한데요. 네. 이게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불복 소송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한번 부과를 했었는데요. 그때 론스타가 소득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지 않냐고 하며 소송을 제기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네. 대법원에서 소득세 부과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전액 면제를 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다시 이거를 법인세로 다시 부과를 했고요. 예. 이 법인세 중에 그동안 시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가산세를 포함을 해서 1,040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법인세 부과한 것은 맞지만 가산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번에 판결이 난 겁니다. 어쨌든 론스타가 세금을 내야 되는 당사자라는 것은 인정은 그대로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예. 긍정적인 것이라고 판결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소송이 그대로 지금 ISD에도 올라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ISD에서는 지금 5조짜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5조 원을 전액 돌려주지 않는 걸로 해야 우리한테 좀 좋은 소식이 될 텐데요. 네. ISD에서 그렇게 일부라도 이렇게 패소가 되면 좀 아픈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가계 부채는 늘 경제의 뇌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특히나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1분기 말 이제 가계대출 통계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예상했던 것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099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참 숫자가 이거 얼마인지 참 상상도 안 되는 숫자인데요. 매분기 이렇게 좀 가계대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택담보대출이 많은가요? 아니면은 뭐 이 카드를 쓴 돈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요? 이 가계대출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도 있고요. 네. 카드 사용금까지도 하는데요. 가장 많이 늘어난 거는 그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준금리 인하도 있었고요. 전세값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부동산 경기는 비교적 화를 띄었기 때문에 뭐 가계대출 증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527조 7천억 원으로 7조 8천억 원이 늘어서 가장 많이 늘었고요. 비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227조 7천억 원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판매 신용, 이 신용카드 잔액 같은 것들은 59조 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 2천억 원이 좀 줄었습니다. 네. 가계대출이나 이 부동산 대출 이런 쪽으로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소비와 관련된 지출은 조금 주춤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또 물가는 계속 안정적이다. 너무 낮아서 네.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는 정말 필수품인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통계로 나타나는 숫자하고 이 체감하는 숫자하고는 이렇게 참 많이 다른데요. 이 장바구니 물가로 볼 수 있는 채소값, 또 돼지고기, 생선 이런 값들이 이제 크게 오르고 있고요. 특히 생선값이 요새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오늘 일부 생선 품목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발표를 했는데 네. 갈치 한 마리 가격이 12,9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4%가 올랐고요. 네. 5년 평균 가격이 9,052원이었는데 이보다는 거의 42.5%나 올랐다고 합니다. 갈치 많이 비싸졌네요. 그래서 이제 거의 금치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갈치의 이 생산량이 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난달 갈치 어획량이 1,080톤으로 작년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수온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또 많이 덥고 그러니까요. 국민 생선인 고등어는 어때요? 고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이 큰 사이즈에 있는 상품성에 있는 고등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큰 사이즈의 고등어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 평균 가격이 3,975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6%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예. 이 도매가로 따지면 지난달보다는 거의 절반가량, 그러니까 49%가량 오른 값입니다. 생선만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육류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삼겹살이 이제 좀 날도 따뜻해지고 그러면 나들이 할 때 많이들 드실 텐데 삼겹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이마트 가격으로 비교를 한 건데요. 100g당 2,230원으로 2,234원, 작년보다는 9.2% 올랐고요. 네. 5년 평균치보다는 17.1% 오른 값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명년 기자는 장 같이 보세요? 가끔 봅니다. 가끔 보시죠? 요즘 채소 중에서 많이 오른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딱 머리에 떠오르진 않는데요. 아니, 저는 감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감자 그렇습니다. 예, 계절성도 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채소도 다 올랐거든요. 제가 조사한 거로는 이제 배추라든가 양배추, 마늘 이런 게 좀 올랐다고는 돼 있는데요. 네,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어렵다. 예, 여름 되고 그러면 좀 내릴 때도 된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생선이나 지금 채소 같은 경우는 작황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이게 뭐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와 관련돼서는 맨날 뭐 푼다, 완화한다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재건축 관련 규제가 또 완화되는 게 있다죠? 이게 거의 마지막 규제를 푸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재건축 규제의 그 연한을 몇 년 이상 된 아파트만 재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종전에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을 앞당기도록 이 규제가 풀린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9일부터 이제 시행하기로 했는데
종전까지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이 재건축 연한을 정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통상 40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법으로 30년으로 그냥 앞당기는 그렇게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그 층간소음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 고통받는 분들도 재건축이 네네. 좀 쉽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재건축을 규제를 했던 거는 이제 투기를 막기 네. 위해서 했던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는 재건축을 허용해 줘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고요. 예. 종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기준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구조 평가만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건물이 무슨 층간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이 실내 공간이 부적절하든가 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지 않다라든가 이런 주거 환경에 대한 구조 평가도 재건축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규제가 풀리는 겁니다. 다 푸는군요. 뭐 이외에도 예. 이제 재건축을 하면 임대주택을 얼마를 해야 된다라는 등 뭐 예. 소형 아파트를 얼마를 넣어야 된다라는 이런 있었죠. 내용도 규제가 있었는데 좀 풀리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아이언맨 갤럭시 S6 이게 네네. 정말 한정판이죠. 몇 대 나왔죠? 딱 1000대 나왔는데요. 예. 오늘 10시부터 풀었는데 나오자마자 엄청 인기를 끌어서 서버는 폭주되고 예. 아주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광크를 해도 살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한정품인가요? 예. 네, 지금 119만 원에 지금 판매한다고 나왔는데요. 네. 기존 제품에 비해서 한 15만 원 정도 더 비싼 값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게 한정판이라는 거하고 또 디자인이 아주 좀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 한정판에 대한 이 수요도 있고, 이거 나오자마자 지금 이베이, 미국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 올렸는데, 네. 이게 300만 원까지 지금 가격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사둘만 한지 모르겠네요. 한번 뭐 네. 재미삼아 이렇게 해볼까 한데요. 예. 그 재미삼아 하기엔 좀 값은 좀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6월 6일부터 열립니다. 앤디 워홀 라이브전 한 분당 4장의 티켓을 드리고 있는데요.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시고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중에 몇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물레동의 물레예술 창작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색 카페 사장님부터 만나볼게요. 언제부터 영업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기 이제 작가들 많이 모인다 하고 지금 뒤에 작가촌이 있으니까 추세도 괜찮고 가격대도 여기가 땅값도 별로 안 비싸고 해서 시험용으로 한번 열어봤는데 반응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세요? 한 20대 여성분들하고 뒤에 회사도 좀 많아서
회사원분들도 꽤 많이 오시고 건너편에도 이제 아파트가 많아서 또 주민분들도 이제 떡볶이 같은 거 드시러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시민분 한 분 만나볼게요. 여기 분위기가 좀 색다른데 물레동에 자주 오시나요? 네, 자주 옵니다. 그럼 어떤 일로 오늘은 방문을 하신 거예요? 친구랑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물레동은 옛날 작업 공간을 다시 인테리어를 해서 옛날 그 목조 건물, 옛날 철강 건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인테리어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물레동의 카페나 음식점도 가보셨어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홍대 쪽이나 뭐 신사동 쪽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물레예술창작촌 현장이었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교양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가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어스김치 톡톡. 파리의 루브르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300만 점의 걸작을 자랑하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땄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노인의 기준 나이를 높이자고 하는데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노인회라고 있습니다. 이달에 열린 정기이사회에서요. 그동안에는 노인 연령을 올리자, 기준 연령을 올리자는 것을 반대를 해왔다가 갑자기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공론화해도 좋다.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당장 정부는 노인 연령을 높이게 되면은 나가야지 되는 복지 지출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부담을 덜겠지만은요. 근데 만 65세 이상이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은 또 하나의 그 구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의 나이 기준 무엇이 문제고 또 해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기준 나이를 높이는 것을 절대 반대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결정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혔을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노인회가 이 친정부적인 입장을 옹호하는 관변단체라는 비난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진해서 노인들도 좀 경제에 도움을 주자. 또 평균 연령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노인 기준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좋은 뜻에서 하시는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당장 여당에서는 존경의 염을 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인의 그 기준 연령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지금은 만 65세 이상이 노인이잖아요. 그분들이 받던 혜택들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일단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받던 혜택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가장 쉽게 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지하철 요금이라든지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 요금이 이제 노인들이 면제를 받아왔었는데 또 감면 받아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당장 문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요금도 노인들이 할인 내지는 면제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마 체감되는 차이가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경감이 노인들은 이제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또 각종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초신진료비를 한 3,500원 내지 4,000원 정도 내야 되는데 노인이면 500원 내지 1,000원만 내면 되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혜택들도 이제 그 나이가 상향되면
훨씬 늦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도 늦게 받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큰 그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평균적으로 지금 뭐 55세 내지 60세 이렇게 그 정년돼 있는데 그 나이 지켜서 퇴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사오정이라는 말도 있듯이 예. 40대 중반, 50대 초반이면 다 퇴직하게 되는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이제 65세 돼야지 겨우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 더 상행돼가지고 68세 내지 70세가 되면 그만큼 5년 정도를 더 돈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급 네. 개시가 늦어지면 물론 기금의 적자 부분은 소진은 좀 늦어지겠지만은 예. 그 당사자 입장에서 뭐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이미 600만 명이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자체가 커버 못한 사람이 많긴 하지만은 그나마 국민연금을 받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고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노인분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은요. 이렇게 그 정말 소득 하위 계층인 노인들, 노후 대책을 잘 마련해 놓지 못한 분들한테는 청천벽력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대한노인회가 할 소리냐, 뭐 이런 것부터 이 대한노인회가 과연 노인들의 대표단체가 맞느냐, 예. 자체 뭐 노인회의 그 구성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지금 반발이 많이 나온 것으로 이 대표님 제가 혹시 보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법정단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뭐 부모님이나 네. 뭐 대통령의 그 가까운 분이나 이런 분들이 회장으로 초대되는 그래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뭐 이번 사안은 그렇게 그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그야말로 이제 지금은 경로당에 65세가 돼서 가면 담배 심부름 술 심부름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노인에 갓 들어간 내지 80세 돼야지 노인 대접 받으니까 예. 그에 맞춰서 진실을 하자라는 그런 좋은 뜻을 산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를 생각하는 뜻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웅성웅성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았던 게 바로 이 노인 연령을 높이자는 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정년도 늦어지니까 지금 뭐 괜히 창업했다가 망해서 노후가 더 어려워지시는 장년층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첫째, 지금 그 법정 정년 연령 자체가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만 상향하면 그것이 정년도 같이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임금 피크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분도 직장에서 고용하는 게 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한 제도들을 정부가 제시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정년 연장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법정으로 이걸 연장을 시켜놓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그 오히려 이제 그 노인도 아니면서 퇴직하고 진행 기간만 늘리는 그런 효과가 될 것이라는 게 그 대체적인 의견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괜히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생길 가능성을 막는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겠죠. 그것도 사실은 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 취업이 많아진다고 해서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같은 일자리가 아니라서 그렇죠? 예, 일단 노인들이 지휘하는 일자리 자체가 청년들이 지휘하는 자로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일용 작급직으로 그 허들에 일하는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청년들이 청년들이 하는 아르바이트와 노인들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좀 구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대표님 그거는 요즘 많이 같아지던데요.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요.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노인들이 캐시를 보진 않거든요. 앞에서 청소하고 안내하고 이런 걸 하지. 캐시 보고 안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이건 여전히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무슨 노인 연령을 높인다고 해서 이 청년들이 취업이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상관한 게 없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 청년들의 고용을 적게 하는 그런 고도화된 구조를 되는 이런 부분이 문제고 또 복지를 적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일자리가 적은 거. 예를 들면 OECD 평균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30%인데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공무원하고 각종 공단이라든지 이렇게 중공무원까지 포함해서 5%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25%나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회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지 무슨 고령화라든지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부분적이고 그 간접적인 문제라고 볼 수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요, 고령화의 속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을 지금 당장 뭐 큰 폭으로 이렇게 높이지는 않더라도 점진적으로는 높여야지 되지 않을까요? 예,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국민의 그야말로 콘센서스 동의를 얻어가면서 해야 될 사업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해마다 50만 명씩 이 노인 인구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부 대책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노인 연령만 상향한다든지 정년만 상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실효성이 거의 없이 오히려 당사자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될 거라서 기준 연령을 높임과 동시에 정부가 그 해당 연령에 해당되는 부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같이 연동해서 논의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고 또 실제로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날 뿐 아니라 건강하게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되어도 그 신체적 활동이나 지적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미 학문에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어쨌든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선행해서 이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놓고 나서 얘기를 하자는 말씀이신데 진짜 이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냥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당장 기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못 받게 되면 타격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또 빈곤에 빠져 있는 그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빈곤율? 예, 그 확률은 아니고 이제 비율인데요. 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이제 그 노인 빈곤율이라는 정의가 전체 노인 중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아닙니다. 그 연령별 소득 순서를 쭉 세워가지고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그 48.6% 정도가 아마 작년 통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이 13.5%입니다. 엄청 차이 그러니까 나네요. 거의 한 3배 이상, 4배 정도까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나마도 전체 노인의 그 중위소득 상위의 노인이라도 그게 자기 수입이 아니고 자녀들이 주는 이전 소득, 저희 말해서 용돈이라든지 생활비로 이게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수익으로 살아간 노인은 2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봉사연구원에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5% 정도가 그 자녀들이 주는 이전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는 어쨌든 세금은 더 안 걷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노인들은 자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혜택을 받는 나이대를 높이자는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걸 높이지 않고 그대로 복지 혜택을 주면은 더 좋잖아요. 그럼요. 그러려면 노인단체가 그런 걸 주장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러면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고 세금을 더 내야죠. 이제는 저부담 저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출은 물론 약간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내수 부족분이 너무 적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을 2배를 지급하자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정치권에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20세 전체 노인의 70%가 20만 원씩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10만 명 중에서 한 560만 명 정도 받는데 이렇게 주장했던 제일 큰 경제적 이유가 노인들을 경제활동에서 소외시키지 말고 소비를 통해서 경제활동에 참여시키자. 그래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자. 이런 것이 이제 복지국가 수사의 논리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노인들이 지금 610만 명, 670만 명, 830만 명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분들을 대한민국 경제에 편입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 연령 상향 자체가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게 됐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였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 계신가요?
예, 한국입니다. 저희 다른 기자가 지금 그 아이오에 가 있거든요. 예, 저도 네. 예, 미국에서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구글에서 큰 행사 하잖아요. 네. 29일에 시작을 하죠. 네. 1년에 한 번씩 하는 개발자 행사인데요. 보통 이 행사에서 구글이 가장 중점을 둘 기술을 발표하고 또 스마트폰 안드로이드의 다음 버전을 발표하는 그런 행사기도 하고요. 네, 안드로이드 새 버전마다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것도 뭐 정해졌나요?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그 내부에서 부르는 이름이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예. 마카다미아 넛 쿠키라고 M으로 시작하는. 예. 마카다미아가 요새 핫하긴 하잖아요. 그러네요. 뭐 우리나라를 고려한 걸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머핀이다, 머시멜로우다, M&M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네. 각 알파벳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네. 그래서 M이었어가지고 M에 맞는 이름들이 좀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요. M&M's 뭐 이런 데도 굉장히 홍보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또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 많이 회자가 되니까요. 그렇군요. 이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오늘 그 네.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구글이 그러면은 이 네네. 정말 한 해 가장 큰 행사잖아요. 여기서 네네. 선보이는 게 뭘까? 어떤 기술일까? 제품일까? 이런 것들인데요.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나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드로이드 6.0 버전이죠. 네. M으로 시작하는 이게 나올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이 새 안드로이드의 기업용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기술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사실 기업 시장이 그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메일이나 공동작업 도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 뭐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쓰는 걸 따로 만들고 이런 앱에는 작은 서류 가방 로고를 붙여서 개인이 쓰는 앱과 좀 구분하는 그런 기능을 넣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또 비밀번호 대신에 지문인식하는 거 요새 많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문인식 스캐너 기능 같은 보안 기능을 좀 개선할 것이다. 음성기기 조작하는 것이랑요.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안드로이드 새 네네. 버전은 기업용 시장을 좀 많이 겨냥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군요. 네네. 네, 이 마카다미아 넛이 될 수도 있는 안드로이드의 새 네. 이름 말고요. 또 발표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물 인터넷 운영 체제가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쓰는 홈 인터넷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운영 체제를 내부에선 브릴로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냉장고라던가 가정 내 조명 있죠. 네. 조명, 뭐 도어락, 감시 카메라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운영 체제가 새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사실 사물 인터넷의 운영 체제 국제 표준은 없는 상황이죠. 예, 이게 또 그쵸. 아직 이게 막 만들어지고 이제 막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표준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러면은 구글이 네네. 이 사물 인터넷의 운영 체제, 뭐 지금 네. 안드로이드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지배력을 높여갈 수 있는 선제적인 공격이긴 하겠네요. 구글이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잖아요. 네. 뭐 네스트라는 업체를 뭐 인수했죠. 인수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은 지난해 발표한 그 주요 키워드 중에서도 홈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기술을 개발을 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구글 네네. 글래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래스는 그거는,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되나? 좀 더 붐업을 시키고 대중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잠들고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거 말고 이제 뭐 스마트폰, 손목시계, 텔레비전, 방금 네네. 말씀하신 가정, 홈, 노트북,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네. 구글이 강조했던 것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발전이 되고 있을 텐데 좀 전해주시죠. 예,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보유가구 비율이 84%를 넘었잖아요. 지난해 네. 기준으로요. 모두가 다 쓰고 있다고 거의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직 스마트폰 쓰지 않는 사람 10억 명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원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좀 좋은 성능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뭐 100불 언더로 해서 팔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올해는 구글 아라콘이라고 해서 조립폰 있잖아요. 네. 이 조립폰 시장에도 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련된 메시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웨어러블
있었죠. 시계. 손목시계 같은 것들이요. 지난해부터 해서 구글에서도 계속해서 제품을 내고 있고 그렇지만 사실 올해 애플워치가 나오면서 더 주목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웨어러블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갈 것 같고요. 네. 또 TV나 자동차, TV나 자동차가 있을 텐데, 네네. 구글 TV라는 그 서비스는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까요? 구글 TV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TV를 지난해 내놨었죠. 그게 좀 진화 버전인데요. 그리고 크롬캐스트도 내놨고요. 이게 이 TV라는 것 자체가 홈 서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사물 인터넷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중심 기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꼭 이런 OS 업체들이 아니더라도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들, 뭐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뭐 셋톱박스를 만드는 업체들도 다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홈 서버 영역에 대해서. 하지만 구글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TV 시장에서는 아직 존재감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구글이 지난해 강조한 건 유튜브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인터넷 영상을 다 끌어와서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식 플랫폼에서. 근데 사실 TV에서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서 보는 게 사용자 경험이 좀 귀찮은 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데서는 이미 비슷한 제품을 아주 저렴한 제품에 파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예, 구글도 못하는 게 있다는 걸 계속 깨우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구글의 무인차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구글 무인차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그 다음 버전까지 나와서 시연이 되고 있지요. 뭐 주에 따라서 그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한국보다는 확실히 미국 그런 쪽에서 더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혹시 안드로이드 오토 얘기도 같이 물어보시려고 하신 거였죠? 안드로이드 오토가 그렇죠. 자동차에 맞춰가지고 지난해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가 난 그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행에만 좀 집중하도록 휴대폰 아예 자동차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음악 정치, 음성 검색 같은 걸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였거든요.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죠. 현대차가 세계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적용한 차량을 내놨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네네. 지난해 발표한 게 올해 성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올해 구글 iO에서 이거에 업그레이드된 업데이트 버전이 나올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6월 달인가 6월 1일에 한국에서 행사를 연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한국 시장용 행사인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6월 1일부터 빌드라 개발자 행사를 하는데요. 이게 구글 I/O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에 한 번 큰 대규모 개발자 행사를 하거든요. 이게 4월 29일에 열렸었어요. 이거를 지금 23개 주요 도시를 돌면서 같은 메시지를 도시를 돌면서 던지고 있거든요. 그 스냅 공연식의 행사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일단 이번에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통합과 포용. 예,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윈도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아주 독점적인 제품이 있어왔잖아요. PC 시장에서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곳들이 나왔고 비교적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었고요. 경쟁력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클라우드랑 모바일 중요하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올해 요거를 좀 강하게 달라진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합입니다. 일단 윈도우 10이라고 새로운 버전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뭐 스마트폰, PC, 태블릿, 엑스박스 등 다 화면 크기가 다르잖아요. 제품들이요. 그 화면 크기가 다른 제품에도 그 앱을 최적화를 자동화시켜주는 솔루션을 좀 발표를 했어요. 어디서든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개발자의 수고도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2018년까지 윈도우 10을 쓰는 기기를 10억 대까지 늘리겠다. 이런 전략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 주자였잖아요. 맞습니다. 새 브라우저가 나왔다고 하던데. 엣지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그 전에는 코드명 스파르탄이라고 많이 좀 알려져 있었는데 이 엣지라는 이름은 그 휴대폰 이름이랑은 좀 다른 거고요. 이거는 웹 표준을 지켰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 액티브엑스가 되게 많이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게 액티브엑스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 계속해서 뭘 다운도 받아야 되고 PC 다운을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또 웹 표준에 안 맞았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동작하지 않았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다 걷어내서 모바일까지 다 통합한 그런
브라우저로 엣지를 내놓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 통합 버전의 통합과 포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뭔가 이 뒤늦은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뭔가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였습니다.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쇼핑하는 곳이 다 할인받는 곳. 롯데 올마이 쇼핑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아하,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네, 정부도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대 분야 공공기관 52개 사업이 구조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기게 될지 3부에서 곧바로 기획재정부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